신우이 축의금 50만원 했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도의와 예의를 아는 사람이고 괜히 50만원이란 금액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제 결혼 이야기 그리고 이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회사원이었던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오빠와 저를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대학에 가자마자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대학 시절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놀고 여행 다니며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을 때 전 장학금 받으며 아르바이트에 과외까지 3학년 때부턴 공무원 준비까지 하느라 캠퍼스 추억이라곤 거의 없는 채로 대학을 졸업했죠. 졸업 후엔 곧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구청으로 근무 발령을 받고 박봉이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9급으로 시작해 근무하면서 진급 시험을 준비해 2년 뒤엔 7급에 합격했고요. 그렇게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상사는 남편을 호탕한 쾌남이라고 소개했죠. 실제로 만난 남편은 상사의 말대로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통이 큰 사람이더군요. 전기세 아끼느라 작은 콘센트 하나 매번 확인하고 화장실 물도 2번 모아 내리고 늘 가계부 써가며 알뜰하게 사는 게 제 삶의 신조였던 저는 통이 크고 남자다워 보이는 그의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모습에 끌린 우리는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고 결혼 얘기가 오가며 남편의 집에 인사도 가게 됐어요. 남편은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누이와 시모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혹시나 안 좋게 보진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그런 제 걱정과는 달리 처음 만난 시모는 아버지 일찍 여행했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다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나도 남편 먼저 떠나보내서 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키우느라 어머니도 참 고생이 많았을 거고 너도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컸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 돌아보면 굳이 진심 없어도 큰 의미 없이 가볍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친절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모의 행동에 마음의 벽이 순간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나도 딸처럼 생각하마.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때 전 시모를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가 어머니처럼 잘 모셔야지.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에 와 생각하면 나이만 먹었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어쩐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시누이는 마치 연예인처럼 눈에 띄게 예쁜 외모를 가진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어서 여동생이 그렇게 예쁠 줄은 미처 몰랐죠. 첫 만남에서 시누이는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 저는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연예인 될 거예요. 오디션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꼭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저 바빠지기 전에 미리 사인 하나 받아주시는 게 좋을걸요. 얘가 이렇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연예인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지 엄마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왜 아가씨 보니까 연예인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뭐. 그쵸?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연예인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날 시누이는 참 당당하고 발랄하고 당돌한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또 그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에게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었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인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시모에게 물어봤죠. 어머니, 근데 혹시 아가씨는 어디 가셨어요? 저번부터 계속 안 보이시네요. 제가 신우이에 대해 묻자 시모는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남편도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시모는 냉수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이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요, 초면에 사돈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하기 참 민망스럽지만 제가 우리 딸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시모의 설명은 이랬어요. 원래는 저희보다도 신우의 결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신우이는 연예인 준비한다며 소속사에 들어갔다가 거기 매니저와 몰래 사귀게 되는데 그러다 정이 들었는지 둘이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며 난리를 쳤단 거예요. 시모는 예쁘고 재능구 많은 자기 딸이 너무 아까워서 극구 반대를 했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시모 말에 신우이는 2년 전부터 나가 지낸다고 하는 거였죠. 우리 딸 데리고 어디 나가면 다들 연예인 줄 알고 쳐다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다들 예쁘다고 아역 배우 시켜도 되겠다고 한 번만 사진 찍어보자 안아보자 난리도 아니었어요. 걔는 어디 하나 손대는 것도 없고 타고나길 그렇게 예쁘게 타고났죠. 헛바람 들어 이상한 놈 꼬일까봐 항상 단속하고 그래서 일부러 공부도 더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이런 변이 있냐고요. 그렇게 낳아 키워놨더니 원 변변치 않은 매니저? 예, 그게 무슨 매니저랬니? 로드 매니저요 뭐. 그래, 뭔 로드 매니저인지 뭔가는 나부랭이가 좋아 죽는다며 본인 팔자를 꼬고 사는지 전요 정말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첫 만남부터 별 얘기를 다 하네. 미안합니다 사돈. 아유, 아닙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같은 딸 가진 처지에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벼랑간 눈물을 쏟은 시모의 말에 상견례 자리가 잠시 어색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게 흉이 될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솔직해 보기 좋다고 이해하셨죠. 결국 시가와 인연을 끊다시피 한 신우이는 저희 결혼식 당일에야 얼굴에 비쳤고 당일에 같이 온 동거한다는 남자는 시모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느라 진땀을 흘리더라고요. 어쨌거나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작은 아파트를 해오고 제가 혼수와 가전을 해갔고요. 결혼 전엔 내심 좀 걱정했던 시모나 신우이와의 관계도 나쁘진 않았어요. 시모는 종종 김치며 반찬이며 해다가 우리 집에 보내줬고 신우이는 결혼을 반대하는 시모와는 여전히 냉랭하게 지냈지만 워낙 제 오빠를 잘 따르는 편이라 저에게도 살갑게 잘했어요. 새언니, 저희 엄마한테 언니가 좀 말 좀 해주세요. 옆에서 보니 저도 철이 좀 든 것 같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잘생겼잖아요. 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매니저가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전 남자 얼굴밖에 안 보거든요. 그건 어머니한테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당시 저는 시가와의 관계도 양호한 편이었고 결혼 후 우리 사이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가벼운 다툼들은 잦았어요. 대부분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저는 남편이 너무 무신경하고 돈을 허투루 많이 쓴다는 게 불만이었고 남편은 제가 너무 작은 데 집착하고 쪼잔하다고 말했죠. 남편은 원체 친구들이 많고 약속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마다 몇십만 원쯤은 우습겠었고 연말이나 생일에는 100단위가 훌쩍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돈 문제를 두고 남편과 언쟁을 벌이고 다투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 정도도 스트레스 못 풀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버니까 그만큼 쓰는 거지 않나? 돈 못 벌고 친구 하나 없이 집에서 처박혀 있는 루저면 좋겠어? 그런 남편을 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 후엔 서로 상의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봐. 당신은 꼭 결혼 안 한 사람 같아. 여전히 미혼인 것처럼 생활하고 마음대로 돈 쓰며 살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젊고 건강하지만 앞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러다가 큰돈 나갈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그렇게 사서 신경을 써? 난 그런 주의가 아니야. 내일 걱정할 바에야 오늘을 즐기자. 그게 내 신조거든. 우리 너무 다르다. 솔직히 당신 보면 좀 답답해.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매일 전전긍긍이야. 늙은이처럼 굴지 좀 마. 늙은이처럼 구는 게 아니라 그게 지혜 아니야? 그래, 솔직히 나 예전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어. 아빠 없이 아끼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지. 하지만 당신이랑 결혼한 뒤로는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 노력하고 있어. 당신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고 생전 사본 적도 없는 옷들도 사고 당신 약속 많고 돈 내는 것도 다 이해하고. 그치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계속 이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럼 그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때 가서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걱정을 하냐고. 우리 둘 다 당장 애 낳을 생각도 아니잖아.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우리가 뭔 능력 없는 인간들도 아니고 벌 만큼 버는데 좀 여유롭게 살자고. 릴렉스 좀 해 당신도.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랄까요? 생활의 습관 차이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가 있었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큰 장애가 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모임이나 친구들 만나는 데만도 돈을 물 쓰듯 쓰는 사람이니 가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렇다 할 직업을 찾지 못한 시누이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시누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연예인 되겠다고 여기저기 오디션 보러 다니는 시누이의 옷, 머리, 메이크업 등에 돈을 많이 썼고 그 비용은 지금껏 모두 남편이 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며 나가 살고 있는 지금도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고요. 이 문제도 결혼한 뒤에야 알고 충격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죠. 한 번은 소속사에서 데뷔시켜준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당했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피해 금액도 물론 남편이 갚아줬습니다. 그 문제로도 여러 번 다툼이 있었어요. 아니 대체 왜 그 돈을 전부 우리가 대야 돼? 아가씨도 본인 하고 싶은 일은 본인 힘으로 해내는 법을 배워야 돼. 당신이 자꾸 도와주지? 그거 아가씨한테 좋은 일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당신이 아가씨가 어른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내 동생 도와주는 일에도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결혼을 한 이상 우리는 나와 남편이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시모와 시누이를 우리라 부르며 자기 가족으로 칭하고 있었죠. 여보, 당신 가족은 이제 나야. 당신도 이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직도 결혼 전 가족에게만 매여 있을 수가 있어? 뭐?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하냐? 난 대학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쭉 우리 집 가장이었어.
엄마랑 동생 부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내가 이러는 게 싫다면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런 나를 바꾸라고 하면 그건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라고.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이 부양해야 될 그 가족이란 범주에 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당신도 내 가족이지. 그치만 혈연으로 이어진 평생 가족이랑 평생 남남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 된 당신이 갖길 바라는 건 당신이야말로 욕심이야. 그건 알아야 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참 어이가 없다. 전 말문이 막혔어요. 황당하고 화분하고 서운하고 열도 받았지만 뭐라고 따질 말이 안 나왔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뇌를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럼 나도 내 가족한테나 더 잘하겠다 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만 딱 나쁜 인간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엄마, 자기 동생 좀 챙길 수도 있지. 그걸 말리는 제가 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기를 몇 달. 그러다 문제가 터졌어요. 동거를 하던 신우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심지어는 임신이 꽤 지난 다음에야 임신 사실을 알아차려서 배가 너무 금방 불러오기 시작한 탓에 당장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둘은 아이부터 낳은 다음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고 뭐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우이와 예비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벌이면서 시작됐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은 본인이 매니저 일을 해온 경력과 인맥만을 믿고 덜 거기를 버렸고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된 사업이 잘 될 리 만무했죠. 둘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세 식구 같이 살 방 한 칸 마련할 돈은커녕 빚까지 지게 됐으니까요. 또다시 신우이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고 전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아가씨 한 명 다 부양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남편 될 사람까지 우리가 감당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본인이 벌인 일에 스스로 책임지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야지. 아니 당장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데 이걸 다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이건 1, 200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몇백 주고 말 거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난번에 아가씨 사기당한 것도 갚아줬는데 또 이렇게 된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한 번 도와주면 당연한 줄 안다고. 그 남편 될 사람은 매니저 경력도 꽤 되는 사회인이잖아. 그럼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지. 둘이 알아서 하게 냅둬. 개입하지 말고. 그게 답이야.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잠자코 있어. 뭘 알아서 해? 뭘 잠자코 있어? 이건 우리 일이라고. 우리 집 일이야.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모를까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 나 그런 남자 아니야. 남편은 제 말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본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죠. 근데 남편이 제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신우이가 찾아와서는 서운하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새언니랑 친하다고 생각했고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구실 수가 있어요. 언니가 조회 돕는 거 반대한다고 해서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이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요. 아가씨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출산도 할 거고 언젠가 결혼도 할 거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가씨도 이제 어른 되는 법 좀 배우셔야 돼요.
오빠가 언제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홀몸도 아닌 저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이 집 누가 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해줬죠. 그건 꿀떡 받아먹더니 오빠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새언니가 받을 땐 다 같이 가족이고 우리한테 줘야 할 땐 가족 아니라고 선 긋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가씨, 지금 비유가 이상하네요. 결혼하면서 집이랑 혼수 마련하는 거랑 이건 같은 선상에 놓을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 둘을 비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새언니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동안 새언니가 믿을 만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남이네요. 여자들 결혼해서 시자 달린 집안 미래는 선 긋는다더니 새언니도 똑같네요. 결국 남남이란 걸 이렇게 새언니 스스로 증명해 주는군요. 지금껏 아가씨 다 부양한 것도 오빠죠. 아가씨 사기당했을 때 갚아준 것도 오빠였죠. 근데 이번에도 또 그건 아니죠 아가씨.